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서준성입니다. 네. 목감기가 잠깐 좀 걸려서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용 위주로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게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 중이 아이들이 갖는 뭔가 이제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중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실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명회에서 현 중이 아이들의 상황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현재 중2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물론 이게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갭, 그리고 중3과 중1의 갭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초등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등 때는 사실 진도가 빠른 것이 곧 잘한다를 대변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초등 수학, 중등 수학을 공부하는 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족족 정말 문제로도 이렇게 변환도 잘 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어깨도 으쓱으쓱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시기를 좀 이렇게 거치다가 이제 아직은 초등학생인데, 또는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고등 선행을 이제 나가는 시기가 됐을 때 생각보다 많은 공부 양과 깊이에 좀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더 많이 있었네 라는 것들을 문제로부터 좀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선행과는 조금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 제일 첫 번째로 진도는 빠르지만 그만한 어떤 성취도를 갖는 것,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까지 공부했어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주변에 어머니들이랑 얘기를 할 때, 또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게 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너 어디 공부하냐 했을 때 나 수상하는데 그래 이러면서 말 잘 안 걸고, 근데 너 어디 공부해 이랬는데 괜히 책상 위에 막 기하책 꺼내놓고 미적책 꺼내놓고 책 떨어뜨리면서 미적이 떨어졌네 이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거 보고 정말 좋아해요. 야, 너 벌써 이거 나가? 그냥 잘 되던데 이래요. 근데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긴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수학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빠르다와 잘한다가 같지 않다는 것,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도는 나가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부족한데 이걸 알아요. 어머니들도 아시고 아버님들도 아시지만 본인들도 진짜 잘 알아요. 근데 말은 안 해요. 왜? 내가 이걸 말하는 순간 나는 지금 다니는 학원에 이 친구들과 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하지 않고 일단 수업은 들어요. 근데 점점 모르죠. 점점 모르죠. 그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리셋 버튼 한번 이렇게 만지작거리게 돼요. 내가 이거 다시 누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내신이 거의 다 끝나는 이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뭐 내신을 이렇게 뭐 매 학기별로 시험 보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고 2학년 2학기 시험 범위만 보더라도 선행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기하 과정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또 경우의 수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행에서 많이 공부하지 않은 테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약간 번아웃이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선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행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뭐지? 이거 먹는 건가요? 이래요. 잘못 먹으면 토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특징, 뭐 부모님들께는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몇 가지 특징이 담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이 상황에 또 불을 지피는 것이 뭐냐면 입시 제도의 개편이죠. 이 그 개편안의 큰 특징이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는 것과, 두 번째로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고1 과정에 해당하는 수상화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죠. 그냥 현재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었고 확통, 뭐 미적, 기하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해서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없애겠다예요. 선택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이게 지금 새로운 기조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서 얻게 되는 유불리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을 맞았는데 확통을 100점 맞고 가는 것과 미적 100점 맞고 가는 거는 대학에서도 좀 다르게 취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그냥 무조건 똑같이 갈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 동일하게 가고자 하는 과목이 뭐냐면 현재 과정으로 봤을 때 수학 1 여기 대수라고 주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대수라고 주어진 부분이 현재 과정으로 보시면 이제 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1 과정이 수학 2예요. 미적분 1은 수학 2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란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전 교육 과정에 미적분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분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예전에는 선택에서만 공부했던 그 확통이 필수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확통이라고 하면 사실 예전 과정에서는 그냥 문과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었어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능 그 선택 과목의 비율을 보더라도 미적보다 확통 선택자가 더 많아요. 확통이 한 45% 정도가 된다고 하면 미적은 한 43, 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선택은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성취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확통을 선택했냐면 미적이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미적이 어려우니까 양도 많고 하니까 야, 양 조금 적고 그나마 좀 수월한 확통을 그래도 비벼보자. 약간 이 마인드지 확통이 내가 정말 잘하니까 나 그거 할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이 공통 과정 안에는 현재로서는 수원, 수투 그리고 확실한 변화가 확통이죠. 그런데 여기 심화 수학이라고 제가 적어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 얘기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이거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심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 교육 과정으로 봤을 때 미적분 플러스 기하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정말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무조건 포함시켜야지 포함시킨 게 맞지. 근데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에게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현재 길을 가게 내버려 두는 것 또는 이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것 그 두 가지 중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이가 예전 교육 과정으로 수투까지 공부했는데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려는 차례예요. 근데 갑자기 발표가 났죠. 미적분 안 봅니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미적분을 그래도 가야 할까? 아니면은 백해서 그냥 새로운 교육 과정의 기차를 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변화를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 적절한 변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의 결과는 결국은 새로운 교과를 공부하되 정말 불확실한 것들을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확실한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한 거를 확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아직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교과를 공부는 하지만 그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극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 아이들의 임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입시제도 개편에서도 이게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전 그 9등급에 비해서는 완화된 게 맞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2등급이랑 1등급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서로 나름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1등급이 2등급 보는 눈빛이 나름 따사로워지고 그럴 수 있죠. 물론 3등급이 2등급 볼 땐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나마 완화됐다는 것도 있지만 그 완화된 틈 안에서 무조건 1등 찍어야죠. 그러면 1등급 무조건 가고 그 1등급 중에서도 탑티어가 돼야죠. 그러려면 예비 고일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3학년 그 시기에
확실히 좀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 과정 공부하고 이미 공부한 과정에 대한 완성도는 극대로 높이고 내신 트레이닝도 주기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고등 내신에 이게 변화된 고등 어떤 교육 과정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것이 현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보면은 뭐 미적분 공부하고 실력 공부하고 그 이후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정말 잘하는지를 보면은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필요한 걸 그래서 주변 뭐 얘기도 듣고 제가 경험한 아이들 등등등 다 의견을 수렴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12월 말 정도부터 예비 중3 대상으로 최상위권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업의 대상이 그냥 현재 중3이고 이전 교육 과정으로 수특까지 공부한 아이들이면은 뭐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반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수특까지 공부했고 미적도 공부하고 있다. 그럼 충분히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저는 수원까지 공부했는데 그래도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반 테스트에 대한 그 풀이 과정이나 채점을 제가 일일이 하면서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채워나갈 뭐 의지가 있고 뭐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들은 감안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반은 기본적으로 올해 말부터 수상, 수화, 수원, 수투를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다시 공부하다 보면은 그 어머님께서도 아마도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미적분 언제 하냐? 한 번은 보는 게 좋지 않냐? 이게 교육 과정이 아무리 이렇게 됐다고 해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한 최상위권 대학에선 무조건 미적분 볼 건데 그거 언제 하냐? 그거 고등학교 갈 때 하면 망하는 거 아니냐? 저도 한편 그걸 생각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저도 이과고 저도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면 현재 이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다 내팽개치고 그걸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는 모래성 쌓는 거밖에 안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 때는 수상 수화를 2월까지 해서 끝내는 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석으로 공부했다면 있을 수 없는 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석에 나오는 문제 하나하나 풀고 막 네네 선생님 이러면서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워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들은 그냥 웬만한 자서고에 나오는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될 수준의 그런 어떤 킬러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푸는지를 다시 정리하는 수업, 그런 성격의 수업이다 보니 공통 수학 내용은 꽤나 빨리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12월 뭐 중순에 오픈한다고 하면 2월 말에 종강하는 그런 컬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방학 동안 미적분 기본 특강을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만약에 입반을 하신다. 그런데 나는 미적분 공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은 투 트랙을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반에서는 예전 과정 공부하고 이제 그 특강으로 미적분 공부를 하면은 뭐 필요한 것들은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뀐 상태다 보니까 그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새로운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교재 안에는 웬만한 기출 문제들, 내신 기출 아니면은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 그리고 유사문항,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 거기에 변형 문제, 자작 문제 등등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들 위주로 재편성을 한 교재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입시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정말 최상위권의 아이들이라면 이런 변화에 민감한 물론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확실하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실력이 있으면 돼요. 뭐라고 하든 그냥 다 맞으면 되고 뭐라고 하든 1등 하면 되죠.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다 맞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수업 특징에 대해서는 내용이 뭐 길기도 하고 부모님들께서 그 안내 책자 보시면은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뭐 일일이 확인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수업을 할 때 어떤 개념을 그냥 가르친다고 해도 보통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풀려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다시 풀 때가 됐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더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거 어떤 교재 어떤 페이지 어떤 문제였는데 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못 풀어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죠. 수학은 암기가 아닌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필요한 거 절대 못 얻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지 여러 권 쌓아놓은 다음에 계속 돌리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최상위권은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자체를 알면 되는데 문제부터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읽는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쭉 나와 있다고 치면은 그냥 쭉 읽어요. 텍스트를 보는 거죠. 텍스트 쭉 보고 얘가 무슨 말이지? 그렇구나. 어떻게 풀지? 이러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특히 어려운 문제의 경우는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요. 왜 안 풀어? 어떻게 푼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그 의미 단위로, 수학 개념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이 아직 취약한 거죠. 이 연결고리가 아직 약하다 보니까 그냥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다 지나침의 연속이라 풀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문제 하나 읽고 이렇게 지나치는 형태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얻어야 되는 것, 확실한 하나의 중심 내용, 두 번째 문장에서의 중심 내용, 그 중심 내용들의 연결,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와야 되고 어떤 개념에 의해 문제가 풀린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일단 이런 형태로 공부한 아이들은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그 점수가 오른다는 게 쉬운 문제 말하는 게 아니라 심한 문제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는 손도 못 댔던 걸 이제 좀 풀 수 있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 수업의 확실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주입식으로 말하는 거는 원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요즘에 그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수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수업 자체에 이제 뭐 특징, 개별 오답 리뷰 등등이 있는데, 이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자, 수업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중순 정도에 오픈하는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 수업이 보통 6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지만 5시까지 일단 등원해서 수업 전 클리닉이라는 걸 합니다. 수업 전 클리닉은 지난 모의고사에 대한 개별 리뷰,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시험지를 보고 너 이거 제대로 풀었구나, 이거 제대로 못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더 좋을 거야 형태의 리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안지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한 50분 정도가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보통 이 주변에 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30문제 모의고사에 좀 연습이 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30문제 또는 그뭐 25문제 이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문제 정도로 처음엔 시작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부담도 조금 적고 필요한 것들을 확실히 좀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20문제 정도로, 그러니까 내신 문항 수에 어느 정도 맞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문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50분간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난이도는 최근에 정리한 주제일수록 좀 쉽게 낼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개념이다,
당연히 연습이 좀 더 돼 있는 거를 확인할 거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매 시간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성적표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성적표는 그날 평균 뭐 최고 점수, 그 학생의 최근 뭐 모의고사 점수 변동 추이, 그리고 1번부터 30번까지 만약에 시험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 맞았고 어떤 유형을 틀렸고, 그리고 정답률 뭐였고 오답률 뭐였고까지가 다 표시가 되는 성적표입니다. 매 시간 발송이 되니까 아이가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어머님께서 또 아버님께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업을 잘 따라가면 사실은 수업 자체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운 문제를 정말 계속 얘기하는 성격의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내용만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수업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필요한 내용을 가르칠 거고, 고등내신에서 나오는 거를 단계별로 수업할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에 아직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초반에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점수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30문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반 딱 들어왔을 때 한 20점, 21점. 그럼 전체 성취도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의 점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점수 하나를 보면은 여기에 어떤 점수가 찍히고 그 다음에 딱 내려갔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많이 동요해요. 이 점수 자체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더 떨어지네? 난 뭐 하는 거지?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점수가 당장 어떻게 왔다 갔다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조금 길게 보고 적어도 3개월 또는 그 이후를 보고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는 이게 정말 비극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희극을 위한 발돋움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올라가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그 휴문고에서도 1, 2등 했고요. 나중에 서울대 의대도 갔어요.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이 아이가 기억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완성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아이가 개중에 몇몇 있어요. 딱 보면 얘는 잘하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아이예요. 근데 확실한 태도를 이 아이가 가져간 건 뭐였냐면, 공부를 쭉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다른 애들은 다 편의점 가려고 하는데 얘는 잠깐 남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던 거죠? 그거 하나 질문하고 가요. 그리고 그 친구 옆에서 야, 우리 빨리 편의점 가자 했던 아이. 그 아이도 뭐 수능에서 뭐 수학은 다 맞았습니다. 뭐 국어를 좀 잘 못 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께서도 당장의 점수에 그냥 일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지켜봐 주심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매 수업 끝난 이후에는 부족한 부분 메꾸는 클리닉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수상이면은 수상에서부터의 뭐 단원별 테스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단원별 테스트라는 것은 의무 클리닉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책자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규 수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 과정별로 한 2개월 정도 공부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미적분 나가기도 벅찬데 고1 과정으로 다시 백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 때문에도 이 정규 수업은 공통 수학을 진행을 하지만 1월에는 미적분 기본 특강을 병행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해요. 만약에 한번 공부해 봤다면 안 해도 되지만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한번 했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이랑 5월까지는 현재 수원 과정에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4월 초에 아이들 내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 4, 5월이니까 3달 정도 코스지만 한 달 정도는 내신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1이라고 하면 이제 현재 과정 수투죠. 이 수투 과정은 6월, 7월, 8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6월에 내신으로 한 달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6월 중순에 내신 대비 수업, 7월 중순에는 확통 기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행하는 코스죠. 여름에는 확통이랑 수투를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고1이 되는 1월 말까지는 심화 수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과정에 대한 공부를 이때 진행하게 돼요. 이때 진행하게 되고 그때는 물론 내신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 짧게 하면서 필요한 것들 가정하는 성격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보시면은 제 카톡 채널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기 사진 클릭하시면은 QR코드 클릭하시면은 아마 대화 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이들이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있든 뭐 저랑 수업하게 된다면 크게 후회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더 얘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까지 서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